두 분이 이런 문제 같으신데 어떤 건축관 완전히 양극단으로 가 있어요. 건축 프로세스와 방법론이 있었거든요. 그 방법론을 다 뒤집은 거예요. 반면에 자기의 건축 세계를 명확하게 일관되게 유지를 한 거죠. 형님 두 분은 왜 이렇게 건축을 심각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저는요, 건축 그렇게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HS플랜 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경훈입니다. 건축계에 3대 피터가 있습니다. 피터 아이젠만, 피터 줌터, 피터 쿡. 오늘은 이 세 분의 피터 중에서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그 건축 거장과 피터 줌터, 또 다른 세계적인 거장이시죠. 이 두 분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두 분이 이런 문제 같으신데 건축적인 어떤 건축관 작품들, 이거는 완전히 양극단으로 가 있어요. 양극단으로 가 있는 이 건축적인 경향성 그리고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은 건축을 좀 더 폭넓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 두 분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고,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그 피터 아이젠만, 연세가 지금 93세, 재작년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실 정도로 활동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셨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하우스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난해하고 어렵지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작품집이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 아마도 그 독일에 있는 유대인 추모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고, 뉴욕 5라는 그 그룹의 한 멤버였어요. 그 멤버들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차드 마이어, 워낙 세계적인 거장으로 백색 건축가,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이제 하얀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작품을 좀 몇 개 하셨고, 마이클 그레이브즈도 이제 제가 눈여겨보는데, 요거 제가 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열심히 공부했던 책인데, 여기 이제 표지를 삼은 이 포틀랜드 빌딩인데, 요 건물이 마이클 그레이브즈라는 분이 설계한 건물이에요. 비평가들은 그 당시에 이게 무슨 선물 상자냐, 무슨 건물이냐, 이런 게 어딨냐 이러고 했는데, 찰스 젠크스라는 비평가는 모더니즘의 종말을 알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새 장을 여는 건축물로 평가를 한 작품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모더니즘은 기능주의, 합리주의, 국제주의 양식해서 르꼬르비제 사버를 떠올리시면 돼요. 마이클 그레이브즈는 이제 아니야, 모더니즘 끝이야. 사람들은 그 모더니즘 이해도 못하고 너무 차갑고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익숙한 걸 해야 할래. 이렇게 해서 이런 작품으로 이제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헤이덕하고 찰스 가스비, 이분들은 딱 보면 형태적으로는 그 꼬르비제 건축 언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이 아이젠만은 이거를 완전히 부정하기 시작을 해요. 모더니즘이 구축하는 방식, 합리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는 거를 역으로 간다거나 형태를 변형하거나 해체, 기울어져 있고 막 비틀어져 있고, 그리고 보면은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이러느냐, 이 질문이 남는 거죠. 일단은 어느 분야든 어느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만의 새로운 도전, 자기만의 이제 세계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젠만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그 욕구들을 이 해체라는 쪽으로 큰 거로 저는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목수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목수로서 훈련을 받아요. 피터 줌터라는 그 건축의 거장이 갖고 있는 건축적 칼라, 건축관을 정립해주는 원류가 된다고 보는데, 그 목재가 갖고 있는 질감들을 만지고 느끼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체득된 거라고 보고요. 소규모 아뜰리에를 만들어서 굉장히 선별적 작업을 해요. 저 같아도 그냥 건축일 있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대부분 다 해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그냥 선별적 작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건축 세계를 명확하게 일관되게 유지를 한 거죠. 대단하시다,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하죠. 피터 줌터 이제 작품이 발스 온천, 이 공간에서 묘하게 적막함과 함께 미세한 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공간감이 있어요. 그 청각이 작동을 하겠죠. 이 물성들, 물, 석재, 빛,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시각으로만 느낄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몸에 있는 감각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건축적인 공간을 탐구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구현시켰고, 그것이 실제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거고. 피터 아이젠만과 피터 줌터가 건축에서 양극단으로 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건축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눌 때 제가 좋아하는 분류 중에 하나가 낭만주의 건축과 합리주의 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르꼬르비제의 초기 작품이 합리주의 건축이었다고 그러면, 말기 작품은 낭만주의 건축으로 유기주의 건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모더니즘 시대에 유럽에까지 역으로 영향을 미쳤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도 초기에는 합리주의 건축으로 해서 후기에는 이제 낭만주의 건축이에요. 부드럽고 다양한 감각들이 동시에 경험되는 그런 건축들, 직각보다는 부드러운 곡선들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경향들. 피터 줌터는 굳이 얘기하자면 낭만주의 건축, 피터 아이젠만은 그 합리주의 건축을 더 극단으로 가서 그 합리주의를 부정하는 쪽으로 간 거죠.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두 건축가의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두 분 다 큰 틀에서 보면 탐미주의라는 거야. 비트루비우스가 이제 얘기했던 몇천 년 된 그 건축의 3대 원칙이 있죠. 기능과 구조와 미.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충족해야만이 좋은 건축물이다. 이 3대 원칙을 딱 대서 이 두 건축가를 비교해 보면 참 재미난 게 피터 줌토라는 이분은 이 세 가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건축에 대한 것들을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지. 피터 아이젠만은 어떤가요? 기능? 매우 무시. 구조는 사실 건물이 서 있어야 되니까 무시는 할 수 없지. 근데 무너질 것 같고 기울어져 있고 아이젠만 건축에서는 그 안정감을 못 느끼게 하는 게 그분의 의도예요. 그럼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일종의 설치 미술? 예술가들이 하는 시도들을 건축이라는 그 분야에서 시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고 당연히 설계는 이렇게 되고 하나의 완성된 건축 프로세스와 어떤 방법론이 있었거든요. 그 방법론을 다 뒤집은 거예요. 벽이 기울어져 있는다든가 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면과 선 요소들을 갖다가 복잡한 방식으로 재구성을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자기만의 지적 유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미를 갖다가 시도하는.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사실은 양극단으로 가 있는 탐미주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분 다 자기만의 세계로 빠지면서 건축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건축가를 이제 대비시켜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 이 두 곡을 아이젠만, 피터 줌토와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곡입니다. 이 첫 번째 곡이 도날이라는 곡인데 재즈곡이에요. 개인적으로 재즈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곡을 한 몇 년 동안 들었어요. 이 비밥은 스윙 재즈의 반발에서 나온 장르예요. 예술적인 독창성, 기술적인 새로운 시도 뭐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한 재즈곡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이젠만이 추구했던 건축과 이제 유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적인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다음 곡 한번 들어보시죠. 이 리틀 윙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각적이고 몽환적이고 기타 소리의 질감, 그 연주하는 방식에서의 손맛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연주된다는 측면에서 이 줌토라는 건축가에 가깝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명한 그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해독이라는 분 아시죠? 노들성 공모전에서 당선이 됐고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안도 굉장히 이 헤드윅은 이 두 건축가 중에 어느 쪽에 속할지 한번 생각해보면 엉뚱한 질문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헤드윅이라는 이 건축가는 이 두 분을 둘 다 무시하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어떻게 무시하는 거냐면 형님 두 분은 왜 이렇게 건축을 심각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저는요 건축 그렇게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드윅이라는 건축이 던지는 이슈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기성 건축가들에게는 약간 좀 불편한? 저도 뭐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생각은 하죠. 현대 건축의 흐름 중에서 이 헤드윅이 갖고 있는 작품들이 왜 대중들에게 어필하는가? 대중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잘 집어내서 직관적인 어필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하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린 두 건축가는 결을 완전히 달리하는 건축이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성 건축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각성, 그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어떤 그 정통성 이것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오늘 두 피터 아이젠만과 줌토 이 두 거장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재미나게 보셨길 바랍니다. 워낙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저도 계속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함께 고민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